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돈을 넣어서요, 돈이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B라고 하는 지역이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고, 그 오른 전세금으로 신규적인 투자를 하실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을 잘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제목은 첫 매도 후 너무 괴롭습니다, 방향을 잃은 제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내용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으로 닥부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올려주신 영상들 보며 많이 배우고 깨닫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인이는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고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느끼는 요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미혼 여성으로 혼자 분당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장 위치는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월 소득은 400만 원이고요. 예금은 월 250만 원, 주담대를 9천만 원 받았고 월 60만 원 정도씩 주담대 원리금 상환하고 있으며 현금 저축액은 이제 8천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1주택자로 현재 살고 있는 집 분당 야탑은 얼마 전 매도하였고 갈아타게 할 곳을 열심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매도 후 대출 갚고 그간 모은 현금 합치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총 한 7억 정도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투자 목표는 5년 내 순자산 20억 달성하고 싶습니다. 너무 큰 꿈일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민 내용을 보면은요, 매도되면 서울이나 분당 상급지, 서현, 순회, 정자, 갭투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집 매도하는데 1년 넘게 걸렸고 그렇게 바라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저점 매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제 집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는데 제가 갈아타려고 하고 생각해둔 곳은 단기간에 억 단위로 오르는 걸 보니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자니 집값이 더 오르는 게 아닐까 싶고 대선 이후 규제 생겨서 매수하기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오른 가격으로 추격 매수를 해야 할지 기다리면서 가격이 조정되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집 팔리면 홀가분하게 상급지 갈아타기 해야지 생각했는데 집 팔고 힘들어질 줄은 전혀 예상 못했었습니다. 또한 송파도 후보에 두고 알아보던 중 토지에 지정되면서 투 불가하게 되어 방향을 잃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는데, 결론은 본인께서 이제 갈아타려고 하시는 생각은 갖고 계셔서 지역을 이렇게 여러 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지역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어떤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고요, 같이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40대 중반이시고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월 소득을 보면은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고 계시고, 이 중에서 이제 저축은 한 250만 원 정도 하고 계십니다. 직장 위치는 지금 이제 성동구라고 하셨고요. 변동 가능성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분당에 야탑 한 채를 지금 매도를 했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7억 정도의 순자산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를 보면은 5년 내에 순자산을 20억 정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을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서 지역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룹핑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A라고 하는 지역을 어디를 말씀하셨냐면 분당 서현의 시범이죠. 20평대 소형을 말씀하셨고요. 단지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검토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정자동에도 보면요, 느티마을이 있죠. 여기도 20평대를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 지역도 있습니다. 과천에 슈르를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갭 투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D 지역도 있는데 잠실에 한솔이라는 단지도 보셨어요. 한솔은 지금 잠실이니까 이제 토제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는 거주 플러스
이제 투자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라고 하는 지역은 초기 단계 이제 정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C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여기가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고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시세가 과천이 이제 경기도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탑을 찍었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추가적인 규제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과천은. 그래서 지금 시점에 내가 갭 투자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좀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 한소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거주하고 투자로 뭐 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이 지역이 주변에 이제 빌라들이 굉장히 많고 빌라 사이에 한솔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빌라가 많은 지역들, 특히 이제 빌라 자체가 정비 사업이 조금 어려운 구역 속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투자성이 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지역을 좀 제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은 이제 B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좋다. 정자동에 있는 느티마을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가 어떤 돈을 넣어서요. 돈이 빨리 이렇게 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B라고 하는 지역이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고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전세가도 좀 많이 오를 거라서 그 오른 전세금으로 뭐 추가 분담금을 내고도 남을 것이고 신규적인 어떤 투자를 하실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1번 같은 이런 재건축 지역을 내가 가가지고 어떤 장기 보유를 하면은 돈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예시가 뭐냐면 한 1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2014년에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데가 이제 미분양이었고요. 그리고 동일 시점에 2014년도에 압구정에 있는 신현대 아파트랑 시세를 조금 비교해 보면은 그때 이제 아크로리버파크가 미분양이었던 게 그 분양가가 신현대 금액하고 거의 같았기 때문에 입지상 더 좋지 않은 데인데 분양가가 고분양가니까 이제 미분양이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분양가가 2014년도죠. 한 13억 정도였습니다. 13억 정도였고요. 2014년도에 똑같이 신현대를 내가 살 때도 보면은 매매가가 13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크로리버파크가 2014년에 미분양이 됐고 16년쯤에 이제 입주를 했으니까 2016년쯤에 전세 시세가 얼마였냐면 전세 시세가 무려 분양가하고 거의 같은 이제 13억이었죠. 즉 16년에 입주할 때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가 이제 13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투자금이 이제 0원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죠. 근데 그에 반해서 신현대는 2014년에 전세가가 뭐 13억이었고요. 그리고 16년 정도의 전세가를 좀 따져보면은 그때 전세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죠. 재건축이니까 한 6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을 보면 어떤가요?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긴 투자금이 거의 없었었고 또 문제는 뭐냐면 현재 시점의 시세를 한번 보면은 아크로리버파크가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으나 시세가 그래도 못해도 한 55억에서 60억 정도 하죠. 그 신현대는 지금 시세가 보면 한 60억 정도 하니까 얼핏 봤을 때는 신현대가 돈을 더 많이 번 것 같지만 핵심은 전세가에 있죠. 투자금 자체가 0인 것하고 그리고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그리고 금융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문제는 현재 전세가를 좀 봐야 돼요. 현재 아크로리버파크 전세가를 보면은 한강에 보이는 건 19억에서 한 20억 정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현대는 그에 반해서 전세가가 한 8억 정도 내외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 최상급지의 재건축 지역을 가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게 과연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로리버파크를 가서 내가 그때 미분양을 사서 전세금을 맞추면은 이제 그때 이제 파리대책 전이니까 실거주 요건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세도 맞춰놓고 오르는 전세금, 오르는 그 전세금으로 우리가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의 아크로리버파크와 비슷한 것도 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여력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신현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매우 낮다 보니까 실거주 아니면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담보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최상급지에 우리가 더 좋은 지역의 어떤 재건축을 오래 들고 있는 게 솔루션이 아니라 제 말씀은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빨리 신축이 돼서 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고액의 전세를 맞추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거를 다 납부하고도 우리가 돈이 남게 돼서 신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크로리버파크 말고 신현대가 나중에 재건축이 돼서 그러면은 시세는 당연히 아크로리버파크는 비싸겠죠. 근데 이제 이 압구정 신현대가 도대체 재건축이 언제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좋은 입지를 사는 거는 맞는데 내가 들인 돈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B를 선택하시는 게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고민을 조금 하셨잖아요. 어떤 추가 분담금이나 이제 대출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출을 좀 받을 수는 있으니까 대출을 받게 되면 입주가 그렇게 멀지는 않단 말이에요.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전세를 잘 맞춰서 충분히 많은 돈을 이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게 세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은 신축의 공급이 많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축이지 않습니까? 입지도 좋고. 그래서 B의 선택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시점은 타이밍을 보는 것보다는 타이밍이 지나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결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